뉴스쇼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 쇼미 답. 김현정의 뉴스쇼가 준비한 기획 특집 뉴스쇼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 쇼미답.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기를 맞아서 변화하는 미래를 전망하고 한 발 앞서서 대비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취지로 마련한 코너인데요. 오늘은 과학 분야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과학과의 정재승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정말 오랜만에 봬요. 제가 그래도 방학 때는 한 번씩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앉았는데 지난 겨울에는 네. 그 미국에 실험하러 가느라 네. 못 왔죠. 네, 근데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 아주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일부러 날짜를 맞춘 건 아닌데 오늘이 과학의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전 일부러 맞추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 꿈 중에 하나가 네. 이런 뉴스쇼에서 네. 막 바로 전까지 막 엄청 정치적인 얘기 막 하는데 갑자기 다음 시간에 네. 영혼이란 존재하는 걸까요? 네, 되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제 꿈이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으셨어요? 네, 종교는 왜 있는 걸까요? 뭐 이런 거. 신의 존재를 확신하나요? 네, 네. 과학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나요? 뭐 이런 류의 얘기를 철학적인. 라디오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해볼만 하죠. 네, 그리고 답이 없지만 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논쟁도 있고 네,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안 막 치열하게 막 정치 얘기 막 치고받고 하다가 한번 그런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를 네. 꿈꾸셨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네, 그렇지만 근본적인. 근본적인. 네, 네. 아주 좋습니다. 특히 오늘 뭐 미래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해서 맞습니다. 네. 저희가 쇼미답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좀 하시겠어요? 라고 네. 질문을 드렸더니 주제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솔깃해서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사이보그 세상, 당신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준비 안 됐거든요. 저는 사이보그 세상이란 게 뭔지 네. 솔직히 정확하게 감도 안 잡히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고요? 일단은 뭐 요즘 이제 너무 핫한 사람 중에 하나인 일론 머스크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그렇죠. 네, 그가 이제 2017년도에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가 차린 회사들은 항상 굉장히 큰 비전을 던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 실현되진 않았지만 그 꿈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딘지를 살펴보게 하는 좀 장점이 있어요. 예. 이번에 뉴럴링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뇌에다가 칩을 삽입하는데 그래서 뇌의 활동을 측정해서 가깝게는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또 도와주겠다. 예를 들면 신체의 일부를 잃은 분들에게 뇌 활동만으로 지금 어떤 걸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면은 로봇 팔이나 로봇 다리로 그걸 대신하게 해주는.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 이렇게 뇌 활동을 모으면 예. 그것이 곧 그 사람 아니냐. 그래서 나의 자아를 컴퓨터 위에 올려놓는 이른바 마인드 업로딩을 하는 날을 만들겠다. 그리고 더 미래에는 예. 그렇게 해서 올라간 나의 마인드 업로딩된 것을 로봇에게 다운로드를 하겠다. 와.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아주 과감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영화 같은 얘기를 영화 같은 시작부터. 얘기죠. 네. 자 일단 그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먼저 네. 마인드 업로딩.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도 이미 컴퓨터 로봇에다가 띡띡띡띡띡 버튼 누르면 그 로봇가 서빙을 하러 가기도 하고 제가 띡띡띡띡 행선지 누르면 운전을 자동으로 하기도 하고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하죠. 이제 AI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띡띡띡띡 안 누르고 네. 생각만 해도 내가 목동으로 가야지. 생각만 해도 얘가 운전을 하고. 네. 저걸 먹고 싶네. 뭐 생각만 해도 이게 팔이 뭐 저절로 가가지고 로봇가 그걸 가지고 오고 이런 식의 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일단 이제 그런 기술들이 계속 성공하고 있고 저 연구실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이 생물학적인 뇌의 활동이 예. 그 사람의 생각, 예. 의도, 의지를 반영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것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 나의 마음, 나의 생각도 생물학적인 뇌의 활동을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면 네. 예, 그것의 총합으로 설명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90% 가까이가 영혼의 존재를 믿는데 예. 영혼이라는 비물질적인 생물학적이나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렇죠, 존재를 그렇죠.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설명해 왔는데 네. 그렇지 않고 생물학적인 뇌의 활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만약 맞다면 네. 아직 잘 모르지만 예. 그게 만약 맞다면 그런 생물학적인 활동들의 총체를 컴퓨터 위에 올려놓으면 네. 나는 컴퓨터 위에서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과학의 영역이니까 네, 뭐든지 네. 생각해 보는 게. 네. 그리고 그것을 로봇의 몸에게 다운로드를 하면 네. 우리는 고쳤을 수 있는 지금의 생물학적인 몸과는 다른 신체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온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뇌파로 움직이는 무슨 돼지 실험을 했다는데 그건 네. 뭐예요? 일단 화면을 좀 볼까요? 네.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통해서 그 일론 머스크의 실험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교수님? 이 돼지를요 트레드밀에 올려놓고요. 돼지가 이렇게 걷게 하고 그때의 돼지의 뇌파를 동전 크기만한 칩을 뇌에 삽입해서 얻었어요. 예. 나 그걸 통해서 뇌파가 이런 특징을 가지면 돼지는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아하. 그걸 알고 나면은 역으로는 나중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지금 돼지의 뇌파 상황이 이러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걷고 있겠네. 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돼지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장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저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그것을 지금은 돼지지만 예. 이제 조만간 원숭이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 비전입니다. 저같이 정말 과학 하나도 모르고 이런 사람도 대강 그림은 이제 잡히네요. 제가 머릿속으로 뭐랄까 목동 방송국으로 출근해야지라고 생각할 때쯤에 뇌파가 있다. 특정 네. 뇌파가. 네. 이걸 만약 포착해낸다면 네. 제가 생각만 해도 그 뇌파를 칩이 읽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읽어서 자동차가 저절로 목동으로 가게끔 한다. 제가 띡띡띡띡 내비게이션 조작 안 해도.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걸 하려면 굉장히 많은 뇌파를 측정하고 예. 그때 이 사람의 생각을 함께 읽어야 됐었는데 그게 예. 쉽지 않았는데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뇌파들을 순식간에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런 기술들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예. 그렇다면 네. 그런 기술이 만약에 아주 먼 미래에 보편화가 된다면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영생을 꿈꾸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네. 띡띡띡띡띡 조작 안 하고 네. 생각만 해도 뭐가 된다. 저절로 움직인다. 근데 여기까지 너무 좋거든요. 그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여기서 한 발 더 과학이 나가서 아예 저는 사라져도 저의 어떤 뭐라고요? 이건 약간 거기서부터 약간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저는 김현정의 사라지는데 정신이 예. 온라인상에 떠돌면서 온라인상에 그러니까 네, 존재하는 데이터로서 거죠. 어떤 존재하면서 그렇죠. 막 얘가 판단을 해가지고 움직인다. 그럴 수 있죠. 영원히. 네. 유튜브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너무 어려운데. 네.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다 자극으로 섭렵할 수 있어요. 저 약간 제가 이해한 거 맞나 보세요. 그러니까 네. 저의 뇌파에 대한 것을 완전하게 파악이 되고 나면 그것이 하나의 또 프로그래밍이 돼서 네. 김현정의 뇌 프로그램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온라인상에. 네. 그 뇌가 판단도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찾기도 하고 막 보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다. 먹는 건 아마 온라인상에 먹진 못하겠구나. 안 되지만 정신적 작용,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세상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나는 누구일지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지혜가 100만 년 동안 생각해서 쌓일 수도 있는 거죠. 와, 세상에. 그런데 무서운데요, 약간.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과연 김현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김현정을 완벽히 김현정의 뇌를 복사해낸 그 네. 프로그램이 네. 김현정일까? 네. 약간 전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좀 이상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것이
예전의 김현정, 그러니까 김현정이 지금 몸을 갖고 있고 예. 그 몸으로 세상을 인지하고 있는 김현정하고는 다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몸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예. 몸이 예민한 사람은 성격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자극에 대한 반응도가 다르고 그렇죠. 어떤 사람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어주면은 내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뇌에서만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신체에 몸이, 영향을 많이 신체가 받는다, 아주 우리는. 적극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신체를 잃어버린 나가 네. 예전의 나일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생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와, 그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연구되고 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다른 몸의 기관과는 달리 예. 우리 뇌는 전기 신호가 예. 신경 세포들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처리해요. 그게 이제 뇌파라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컴퓨터도 전기 신호이고 맞아요. 심지어 신경 세포가 사용하는 전기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랑 디지털 신호를 왔다 갔다 전환하면서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인공적인 정보 처리 기관하고 네. 우리 뇌라는 생물학적인 정보 처리 기관이 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컴퓨터상에 올려놓을 수 있지 예. 않을까? 이런 류의 상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그건 정말 저는 이런 영화가 어떻게 현실화될까 했던 것들이 뭐 사이보그들이 네. 지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인간을 막 노예화시키고 인간을 막 뭐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들 세상 만들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그런 욕망을 그들이 갖고 예. 이제 그걸 실현에 옮길 거냐 하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여서 그런 미래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최소한 그렇게 영생을 온라인상에서 꿈꿨던 그런 존재들이 네. 온라인상에서 인간하고 뭐 적대적 관계를 만들 수는 있겠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네. 이것이 장점이 있을 거고 네. 또 조금 걱정스러운 점도 있을 텐데 그렇죠. 우선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인간이 평소 갖고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언맨 같은 존재가 세상에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이베슬론이라는 운동 대회가 있어요. 뭔가요? 어떤 거냐면은 2016년도에 스위스 쭈리 공대가 만든 사이보그들의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 안에는 생각만으로 그러니까 뇌파를 측정해서 뇌파만으로 게임의 캐릭터들을 움직여서 경주를 하기도 하고요. 와. 외골격이라는 장치를 몸에 달아서 네. 장애물을 피해서 누가 더 빨리 도달하나 경주하기도 하고 네. 이제는 의족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내 생각대로 작동하는 그게 사실은 제일 저는 장점일 것 같은데 제가 네. 이해하기에 편한 네. 뭐냐면은 이제 장애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왼쪽 팔이 없어요. 네. 그럼 여기다가 지금까지는 의수를 달아서 네. 기능은 못하지만 이제 네. 모양만 네. 외형적인 것만 만족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머리로 뇌로 생각을 하면 이게 움직여서 글도 쓸 수 있고 뭘 집을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분 광고를 네. 허락해 주신다면 하십시오. 네. 저희 연구실에서 네.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들 중에서 사고로 팔을 잃은 어린이에게 저희 연구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적용해서 실제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로봇 팔을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지금 막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잘 안 찾아져요. 그분들이 이제 정보를 막 공개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험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기술이 현실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기술이라는 형태의 선물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원하실 분이 계시다면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팔이 꼭 팔이어야 되나요? 네, 아니면 팔을 지금 됩니다. 대상으로 네, 하고 네. 있으니까 혹시 네. 팔을 잃으신 네, 분들 네. 가운데 이런 연구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 아니죠. 저희가 그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서로 도움인 거죠. 네네. 이것은 저희는 그게 이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신체 일부를 잃게 되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럼요. 사회생활에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전혀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는 연구의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성숙이 됐는데 네. 실제로 그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동물들 네. 원숭이를 대상으로는 이미 실험이 된 것들이 있네요. 영상을 가지고 오셨네요. 맞습니다. 원숭이 다리에 기계를 결합해서 뇌파로 움직이는 겁니까? 네. 그것도? 척수 손상을 입은 그런 원숭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뇌는 멀쩡하죠. 네. 저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그럼 저 원숭이는 지금 다리가 오른쪽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뇌는 멀쩡한데 척수가 손상을 입어서 네. 오른쪽 다리까지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고 싶다는 이 생각을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일론 머스크가 만들겠다는 그 칩을 뇌에 삽입하고 예. 오른쪽 다리의 신경 다발에다가 직접 무선으로 결과값을 송출해서 지금 영상에 보시는 오른쪽 영상은 네. 그 장치를 켰더니 자연스럽게 원숭이가 우와. 걷더라. 우와, 그러니까 왼쪽 영상은 오른쪽 다리가 모양만 있지 전혀 움직이지 움직이지 못하는데 못하는데, 네. 오른쪽 영상에서는 그 다리가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와. 보면은 뭐 교통사고나 와. 아니면 뭐 높은 데서 떨어져서 네. 예, 척수 손상을 입은 분들이 뭐 반신불수 뭐 예. 이런 신체 일부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사람에게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된 거죠. 저런 게 뇌과학이군요. 네. 되게 신기해요. 네. 굉장히 신기하고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구나 싶은데 네. 이게 지금 대중화까지는 아직 안 된 네, 그 거죠? 과학자들, 공학자들의 연구실 수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윤리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또 네. 드리고 싶어요.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윤리의 네, 영역. 네. 뭐 저 정도가 아니라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김현정은 사라져도 김현정의 네. 뇌는 온라인상에 남는다라든지 네. 이런 것은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정말? 있죠. 있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항상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나와야 될 것들이에요. 그 합의가 윤리적인 있어야 한다. 합의가. 아, 네. 합의가. 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일종의 치료로서의 기술은 네. 우리는 그래도 조금 용납하는 그렇죠. 편인데 그럼요. 그 똑같은 기술을 그냥 비장애인들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될 텐데 우리 사회가 그것을 허용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기억력이 좀 부족해라고 했을 때 예. 뇌의 분실처럼 기억 용량을 늘려주는 칩을 삽입하고 시험을 봐.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네. 어학 사전 하나를 머리에 꽂아요? 물론이죠. 그리고 막 연산 처리 능력이 컴퓨터 수준이야. 이러면 우리 똑같이 시험 보는 건 정당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 곱하기 뭐 2456을 그냥 네. 기계로 돌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몸의 100은 너무 쉽구나. 일부를 신체의 일부를 예. 기계로 대체한 사람이 공정 스포츠에 출전한 경우에 그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아유 당연히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성형 수술하신 분들이 미인 대회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한 오래 감론을박이 있었죠. 그럼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정도는 쌍꺼풀 수술은 수술도 아니야. 점점 기준이 달라지고 달라졌죠. 예, 시술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예, 그 중간지대라는 걸로 처음엔 파고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술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우리 청취자께서 매트릭스네요. 그럴 수 있죠. 이러시는데. 온라인상에서 존재한다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네. 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정지승 교수님이 던져주셨어요. 벌써 끝이에요. 지금 벌써 마무리인 거예요? 한 20분 했습니다, 벌써. 와, 중간고사 기간이라 이렇게 힘들게 대전에서 올라왔는데 20분 너무 짧은데. 자, 그러면은 교수님, 저 네. 끝나고 나서 우리 유튜브로 조금 네. 더 이야기를 나눌 수 그런데 있으시면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 그러세요. 드리자면 네. 사이보그 하니까 이거 네.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저 먼 미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 장애를 안고 살고 있고 또 사이보그로 되어가고 있어요. 네. 임플란트를 하고 저처럼 안경을 끼고 누군가는 실리콘을 몸에 삽입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사실은 다 사이보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되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사이보그로 향해 가는 것 그리고 장애를 이런 방식으로 극복하는 연구도 필요하지만 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는
또 사회를 만드는 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뇌공학적 기술이 만능은 아니다. 네,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가진 뭐 휠체어를 타고 예, 보청기를 끼고 이런 분들도 불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기술이랑 그렇지만 또 그들의 몸을 또 보통 사람들, 비장애인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는 이 두 가지 노력이 함께 다 같이 가야 필요하다. 된다.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네, 오늘은 네. 과학의 날, 어제는 장애인의 날. 정말 두 가지 날의 의미를 다 충족시키는 네.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렇게 사이보그를 통해서 장애인을 돕는 게 현실이 되지 않더라도 네. 그걸 뭐 경제적인 문제든 뭐든 그걸 하실 수 없는 장애인들은 또 그 장애인들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네. 이런 정신도 잃지 말자는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30초 남았는데요. 네. 쇼미답의 마지막 질문은 항상 이거거든요. 네. 내가 꿈꾸는 세상은 땡땡땡땡이다.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도록 예, 과학자들은 그들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를 함께 노력하는 세상. 그게 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땡땡. 고맙습니다. 정재순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재순 교수님 진짜 바쁘신데 오늘 어렵게 섭외를 했어요. 저희는 사실 시간을 좀 길게 드린다고 드렸는데도 정재순 교수님 벌써 끝났냐고 항의를 하시는 통에 아니고요. 감사하게도 시간을 조금 더 내주셔서 정재순 교수님 안으로 좀 모셔주시겠어요? 예,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여러분? 와, 뇌파를 이용해서 저는 사실은 과학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라 교수님 들어오세요. 유튜브로, 예, 이제 유튜브로. 저는 일단은 제가 교수님은 당연히 수학, 과학 이런 걸 잘하셨죠, 고등학교 때? 그렇죠.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이네요. 이거 너무, 약간, 재수가. 아니고, 네, 네. 저는 진짜 수학, 과학 이걸 못하기도 하고, 네, 열심히 노력해도 타고난 게 약간 잘 안 됐던 사람이어가지고, 네. 이게 좀 잘 안 되면 좀 멀리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아까 이 뇌과학에 대한 사이보그 얘기를 듣는 데는 너무 빨려 들어가듯이 제가 들었어요.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게 진짜 뭐 만화나 영화 속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그쵸. 이제는 그 비슷한 경험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네. 야, 뇌과학이 발달하면 저거 되겠는데 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정재순 교수님이 정말 유명한 뇌과학자신데 네. 뇌과학자 하면서도 뇌과학이 뭔지도 솔직히 실체적으로 잡히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뭐 의학인가? 음. 그것도 뇌면은 의학이잖아. 음. 근데 또 뭐 과학이라고 카이스트 교수님이 이게 정확히 뭔가가 잘 안 잡혔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뇌공학이라고 할 수 뇌공학. 있고요. 예. 뇌과학의 핵심은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알고 싶은데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인간의 마음을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네. 예, 그 사람이 하는 말 같은 표현을 통해서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 안에 마음이 있다. 그 뇌가 어떻게 몸을 통해 세상을 인지하고 나 스스로를 인지하는지 우리가 그 뇌의 생물학적인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탐구하는 분야고요. 예. 그 분야로부터 얻은 지식을 통해서 이거를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혹은 의학적인 도움을 드리는 거 이게 이제 뇌공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뇌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추상적인 영역으로만 이해가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실체화시키는 작업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마음이라든가 생각, 의도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신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쵸. 그것에 대한 탐구가 쉽지 않았는데 예, 예. 그것이 생물학적인 뇌의 어떤 현상과 1대1 대응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뇌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계속 심지어 잘 때도 뇌파라는 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럼요. 거죠. 네. 그 그것을 연구해서. 뇌파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뇌사라고 판정하고 그것이 진정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심장이 멎는 것도 네. 죽음의 한 정의이기도 하지만 심장이 뛰더라도 뇌가 죽으면 뇌파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자라고 부를 정도로 뇌파는 내가 누구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살아있냐 그렇지 않냐까지도 결정하는 우리 신체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뇌파라는 게 딱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다릅니다. 먹고 싶을 때, 그럼요. 자고 싶을 때, 네. 뭐 공부할 때, 네. 목동 가고 싶을 때랑 저기 어디 강원도 가고 싶을 때랑 다 뇌파가 다를 수 있다. 심지어는 예. 저는 바로 직전까지 고민해서 예.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뇌파를 찍어보면 그 사람이 10초 전, 20초 전의 뇌파만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자유의지 논쟁까지 생긴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나? 나의 의지는 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뇌파는 이미 너 무슨 움직이고 소리야? 너 A를 선택할 거야 라는 게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뇌가 선택의 주체라기보다는 자유의지라는 개념 자체가 무슨 의미인가. 언제든지 내가 순식간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나의 모든 선택이 내 의지대로 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예. 어쩌면 생물학적인 뇌가 그걸 담당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와, 참, 굉장히 재밌는 영역이네. 그럼 네. 우리가 영화로는 사이보그들 만나잖아요. 지들이 이제 판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조작해서 하는 로봇을 넘어서. 지들이 뭡니까? 지들이야. 사이보그도 사람이에요. 사이보그 어떻게 사람이에요? 사이보그도 사람이죠. 왜냐하면 신체의 일부를 기계로 대체했지만 여전히 사람이죠. 그 영역이 있고, 그 예. 단계를 넘어서서. 넘어서면은- 아예 이제 로봇에다가 칩 예. 심어서 그러면 이제 지들이 사실은 생각하고. 그러면 움직이는 이제 거. 그 로봇이거나 네. 네. 완전히 몸의 모든 부분들을 대체했다면 안드로이드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표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보그는 예. 인간인데 아. 신체의 일부를 대체할 경우만 그렇게 부릅니다. 아예 로봇면은 그건 사이보그라고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캅이라는 그렇구나. 영화가 예, 예. 사실은 사이보그 캅이어야 맞는 표현이에요. 경찰이 총에 맞아 신체의 일부를 잃어서 사이보그가 된 경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반 네. 이렇게 어떤 컴퓨터적인 영역 반 네. 하면은 그게 사이보그고 사이보그인 거죠. 그냥 아예 이렇게 전부 다 기계로 되어 있으면 걔는 그냥 그러면은 로봇이거나 로봇이고. 혹은 그것을 생체 조직으로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배양해서 만들었으면 안드로이드 이렇게 부르죠. 그렇구나. 제가 말한 그 지들은 사람 하나도 안 섞인 그 지들이에요. 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그럼 그 녀석들이 네. 스스로 판단을 하고 막 사람을 공격하고 처음에는 순하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악하게 변해서 지구를 제패한다 이런 영화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네. 그 영화가 그럼 먼저인 거예요? 네. 아니면은 그 영화를 보면서 저게 과학적으로 가능할까 해서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아니면 그때부터도 네. 이런 뇌과학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서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가 먼저? 그 둘 다 상호작용을 서로 하죠. 네. 예술가들의 예술적 상상력, 영화나 사이파이 소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감한 그런 상상력을 발휘했고요. 예. 그리고 그것들의 영향을 받은 과학자들이 저거 가능한가? 예를 들면 외골격이라고 엑소스켈레톤이라고 예. 몸에다가 장착해서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이 개념 자체가 스타쉽 트루퍼즈라는 그런 SF 소설에서 로버트 하인라인이라는 SF 소설가가 예, 예. 스타쉽 트루퍼즈라는 영화로도 나온 거기가 우주방위대라는 이름으로 외계인과 싸우는데 인간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겉에다가 우주 지키려면 외골격을 달았는데 저거 가능할까 해서 과학자들이 그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죠. 와, 그럼 또 이제 그게 현실화가 되면은 네. 소설과 영화인들은 또 그걸 더 바탕으로 해서 더 상상력을 펴고 그럼요. 그럼 또 과학자들은 또 영향받고 이렇게 상호작용. 그럼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는 네. 미국 UC 버클리라는 대학에 네. 아이언맨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10년간 진행했어요.
와. 그래서 매년 막 300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아이언맨이 네. 앞으로 30년 후 미국의 군인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만든 거고요. 실제로 그 아이언맨 영화 끝나고 자막 올라갈 때 예, 예. 그 과학자들 이름이 쫙 나오거든요. 사이언스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그거 보면은 저 같은 과학자들은 막 가슴이 막 뛰죠. 아, 우리도 저런 거 해야 되는데. 아. 나중에 미국의 군인들은 네, 네. 자, 우리가 영화 속의 아이언맨처럼 처럼, 네.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뭔가를 다 그렇죠. 몸처럼 가지고 있다. 네. 무기를 그리고- 들지 않아도. 네. 그리고 자비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상황 판단을 계속 상의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와. 로켓 분사를 제외하고는 음. 나머지 기술들은 진짜 군인들에게 적용하려고 개발된 기술들입니다. 와.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가고 막 계속 그렇게 가면 좀 무서운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기도 해요. 무섭죠. 네. 네. 왜냐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렇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음, 이렇게 그냥 집에 살면서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독거 어르신? 그렇죠. 네. 아, 좀 그렇죠. 커튼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했더니 커튼이 쫙 열리고, 예. 아, 밥을 뭐 해야 되는데 하면 밥솥에 밥이 탁 되고 예, 시작되고, 예. 그것도 된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대단한 장애를 가진 분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어떤 불편함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얘기해라고 해도 그 스피커가 얼마나 못 알아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도 불편하고.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읽어서 마음을 헤아려주는 음. 기술, 예, 그게 이제 지향하는 기술이죠. 과학이란 게 참 신기하네요. 예전에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갔는데 그런 걸 자랑하더라고요. 뭐 버튼 이런 리모컨을 하나 가지고 밖에 나가서 커튼을 칠 수 있다. 문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것만 갖고도 세상에 무슨 이런 신기한 기술이 네. 이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직장에서 집을 향해서 차가 가고 있으면 예. 도착 15분 전에 보일러가 켜지면서 가장 적절한 온도로 나를 맞이해주는 그렇죠. 네, 그런 집들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더 거기서 발전하면 버튼 누르지 않아도 생각만으로도 아유, 보일러가 켜진다. 그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스피커를 이렇게 띡띡띡해서 뭐 98.1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던 때에 그러니까 돌려서 맞추던 때가 있었다면 띡띡띡 버튼을 누르는 디지털화가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소리로 뭐 누구야 뭐 빅스비 틀어줘 네. 이런데 이제는 말도 안 하고 생각만 해도 틀어진다. 네. 네. 언제쯤 이게 상용화 현실화가 될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는 이제 정확도의 문제인데 네. 이미 뭐 8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10년 정도면은 조금 더 많이 보편화가 될 거고요. 이미 그런 류의 제품들이 세상에 등장하기는 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예. 사람들이 예. 아니 그 리모컨이 있는데 뭘 굳이 네,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막 집중을 막 하려고 어제 술을 먹어가지고 집중을 해야 내가 집에 보일러를 못 켜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리모컨을 쓰자 이러고 있죠. 그리고 또 비싸기도 할 테니 뭐 그러기도 그냥 하고. 이렇게 내가 하면 누르면 되는데 굳이 내가 집중을 집중해서 좀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은데 막 머리를 막 집중해야 막 보일러가 켜지고 TV를 켤 수 있고 막 이러면 네. 이제 그런 기술적으로는 되지만 되는구나, 벌써. 상용화는 아직 아직 오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근데 상용화가 이제 유익한 데까지 되면 좋은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악용될까봐 좀 걱정된다는 물론이죠. 문자는 지금 계속 꾸준히 들어와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인간 능력을 배양하는데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을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약을 그냥 일반 아이들이 먹어서 집중력을 높여서 뭐 시험을 잘 보겠다. 그리고 공부를 잘 못하는 것을 마치 학습 장애라는 이름으로 약으로 처방하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넘어서서 기계적 장치의 도움을 얻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시험을 우울해? 쳐. 네, 그러면은 너 우울증을 해결하려고 뇌에다 칩을 삽입하자. 박아. 지금은 뭐 두개골을 열어야 돼서 무섭지만 네. 나중에는 점점 소형화가 돼서 관자놀이의 주사기로 그냥 삽입하고 자석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다 끝나면 이거를 내려서 스스로 소멸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미래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과연 그렇게 된 사람은 우리와 같은 호모 사피엔스냐, 트랜스 휴먼, 요즘은 이제 그런 이름으로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포스트 휴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유발 하라리는 그거를 호모 데우스라고 불렀죠. 네, 그래서 결국은 신체적인 능력과 네. 이제는 심지어 뇌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까지도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고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 질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으로 진화하게 될 텐데 와. 그 종과 우리가 함께 살수 살고 있는가. 경쟁한다면 호모사피엔스가 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긴 종족을 과연 여전히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있는가. 네,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여기 이 분야까지는 우리가 허용하자. 예. 그렇지만 이걸 넘어가지 말자. 네.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들을 특히 뇌과학의 경우에는 항상 따라다녀야 됩니다. 같이 가네요. 그게 네. 윤리의 문제가 항상 왜냐하면 같이 가네요. 어느 순간 기술이 나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논쟁하면 좀 늦고요. 그렇죠. 나오기 전에 그렇죠.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떠오르는 게 핵폭탄. 아니 이제 뭔가 무기를 만드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만들어 놓고 보니 없애는 게 문제야. 그 다음부터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합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맞습니다. 문제,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또 함께 가야 되는 영역.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팍팍한 정치 뉴스 막 네. 복잡한 거 듣다가 이 얘기 들으니까 뇌가 확 뜨이는 느낌이다. 네. 이런 얘기들 지금 해주시네요. 저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내 존재는 저희 학교에서 막 카이스트 학생들이랑 논쟁하거든요. 네. 신체의 일부를 잃었다고 해서 내 정체성을 의심받진 않아요. 팔이 하나 없고 그럼요. 다리가 없어도 여전히 나는 나는 나죠. 나인 거죠. 예. 그런데 뇌의 일부가 기계 칩으로 대체됐을 때 여전히 나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디서 비롯되는 거지?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려서 성격이 바뀔 수도 있고요. 네. 그 상황에 따라서 나는 끊임없이 바뀌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잖아요. 네. 근데 뇌가 칩으로 대체되고 어떤 상황이 될 때도 여전히 그건 난가? 그 뇌가 100% 대체돼도 그건 여전히 난가? 나는 무엇으로 비롯되나? 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데 학생들이 그거를 막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이라고 봐야 되나? 그거를 법적인 수준에서 주민등록번호로 결정하면 되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철학적인 질문까지 다양한 수준의 나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내가 나다운 게 뭔지, 나를 잃지 않는 게 뭔지를 또 생각해 보게 돼서, 이렇게 빡빡한 아침에 출근해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잠시 성찰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쇼미답 뉴스쇼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에 너무도 오늘 적합한 주제였어요. 좋습니다. 미래에 네. 대해 정말 생각해 보고 나는 준비가 돼 있나, 우리는 준비가 돼 있나 성찰해 보는 시간. 아까 청취자 한 분이 에제르님이 재활병원에 근무 중인데, 네. 아까 그 실험 그거 필요한 환자분 알고 계시대요. 너무 좋죠. 저희가 저희가 연결해 비용도 거의 다 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도 필요 없이. 없고요. 다만 이제 조건들이 좀 있어서 조건이 그러니까 정확히 팔에 대한 부분이고 팔을 잃으신 분 팔꿈치 이하를 좀 손상 받으신 분이면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열어놓고 나이도 12세 이하 어린이였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청소년들까지도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그럼 애써보려고 너무 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의수가 아니라 네, 네. 생각을 통해서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단계까지 네. 갈 수 있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좀 소개해 주시고 저희 뉴스쇼로 연락하거나 예. 카이스트로 연락해도 되는 거죠? 카이스트 홈페이지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예, 저도 예, 이 예. 이메일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중간교사라서 오실 수 네, 있었잖아요. 네, 카이스트 주중에. 시험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 카이스트 학생들 갑자기 댓글창에 김현정을 분노의 타도하라. 댓글이 막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 좋은 주제. 사실은 네. 이 주제 말고도 몇 가지 주제를 저희한테 더 주셨거든요. 네, 네. 그 주제들도 교수님 시간 되실 때마다 네.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아주 주셨으면 좋습니다. 좋겠어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교수님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